안녕하세요. 동아일보TV 바이오세계입니다. 오늘은 의료기술 독립을 목표로 창립한 신약개발 전문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독립바이오제약 주식회사 정태기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뱀독 유래물질을 이용해 희귀 난치성 질환인 베체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미국 특허를 확보해 향후 사업화 결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립바이오제약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멀리서 나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독립바이오제약 주식회사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시청자들을 위해 회사에 대한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회사는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회사로 크게 핵심 사업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 전문의약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자차트를 중심으로 한 의료정보 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약 개발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일까요? 저희들 핵심 사업은 신약 개발인데요. 네네. 기업의 가치를 높이려면은 신약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은 여러 지금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폐렴 백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체트병, 세 번째가 삼중 음성 유방암에 대한 치료제 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여기 폐렴 백신 개발과 그 상용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인간이 죽을 때 약 한 51%가 폐렴균에 의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사망 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폐렴균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접종하고 있는 폐렴균은 뭐 13가 백신, 21가 백신 이런 게 폐렴균은 한 혈청형으로 따지면 90가지 이상이 되는데, 네. 그 중에 13가라면은 가장 병원성이 강한 13종의 혈청형을 커버하는 그런 백신이고요. 21가라면은 21종을 커버하는 그런 병원균입니다. 그리고 이런 백신은요, 주사로만 지금 현재까지 접종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전부 다 커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90여 종의 혈청형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로 폐렴균에 대한 그 사망이 높은데, 그런 데까지 가려면은 이제 콜드 체인이라고 냉장 저온 시설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개발하는 거는 이 주사보다도 코로 가는 점막 면역을 활성화하려고 지금 먼저 그러고 있습니다. 면역에는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혈청형 면역하고 점막 면역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점막으로 가도 나중에는 혈청형 면역이 유래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혈청형 주사로 맞은 면역은 점막 면역이 올라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이 1차 폐렴균의 1차 루트가 호흡기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점막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1차적으로 차단하는 게 저희들 그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냉동 보관이 아니라 상온 보관을 해서 콜드 체인 필요 없이 전 세계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갈 수 있게 하자는 게 저희들 회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기사 작성할 때 보니까 뱀독 유래 물질을 이용한 희귀 난치성 질환인 베체트병 예,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베체트병이 무엇인지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베체트병이라는 게 주로 우리나라보다는 중동 지방에 많이 생깁니다. 저 이름 자체도 터키에 있는 의학자가 붙인 이름이에요. 베체트라고. 그래서 베체트병은 이 난치성 아주 만성 염증 질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로 점막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구강 점막이라든지 장에 있는 점막 또는 뭐, 예음부나 이런 데 있는 점막들에 대해서 염증 반응이 해서 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비인후과 쪽에 많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비인후과 전문의이고 이러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특효약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는 뭐 콜리친이라고 이런 약도 쓰고 또는 다른 항체 치료제나 이런 건 되게 비싸요. 네. 그래서 좀 더 편리하게 값싸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주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술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역시 이렇게 바이러스로 이렇게 생기는 그런 병인가요? 아직 사실은 원인은 잘 모릅니다. 네. 뭐 자가 면역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물론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제가 나옵니다만은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컨트롤러블하게 조절할 수 있는 병이라면은 이제 우리가 생활에 불편함이 덜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 베체트병을 이렇게 완화하기 위한 연구 개발을 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주주가 한 300 몇십 명쯤 됩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의료인들이 한 70% 되고 저희 회사가 그리고 그 중에서 이비인후과하고 소아과 의사분들이 한 또 3분의 2쯤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저희 회사에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약회사를 만들고 신약 개발을 하겠다고 이제 뛰어들고 나서 저희 회사는 지금 2013년 10월에 설립을 했어. 지금 9년 차인데요. 사실은 좀 신약 개발에서는 좀 늦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틈새 시장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비인후과 분야는 흔한 병들입니다만은 아직 아무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지를 않더라고요. 특히 구강 점막에 대해서 이 흔한 질환이거는 되게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기술 시장에 가면은 먼저 이비인후과에 관한 그런 기술들만 눈여겨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또 띈 게 중에 하나가 이 베체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술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이 베체트 질환이에요. 치료제가 없는데 이 뱀독이라는 게 되게 참 처음 들어보면은 좀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징그러운데, 원래 다른, 남아메리카 이런 데 보면 뱀독으로, 암도 고치고 다른 또 염증질환도 치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기존에, 우리 보톡스 같으면은 보툴리움을 약독화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뱀독도 마찬가지로 약독화 시키면은 이게 약으로 쓸 수 있겠다. 그런 자기 보호하는 기능을 뱀독 안에는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그러니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뱀의 독을 추출해서 그 독을 치료제로 사용하는 거네요. 아니요, 바로 그렇게 하면은 허가도 나지도 않고요. 뱀독이라는 게 굉장히 분자량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작은 분자량으로 우리가 합성할 수 있는 분자량으로 작게 자릅니다. 그래서 잘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그게 특허를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최근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로 미국 특허를 획득했는데요. 사업화는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 기업 비밀인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은요. 임상 1상 2상까지는 진행하는 걸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저희 회사 역량으로는 다 치료제까지 개발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때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게 됩니다. 네, 현재는 그 동물 실험 과정에 있고요. 이 뱀독을 갖다가 좀 잘게 잘라서 한마디로 펩타이드를 만든다 그러거든요. 그런 펩타이드를 만들어서 그 효능을 갖다가 현재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런 신약으로 개발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효능이 좋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효능이 좋아도 독성이 있으면은 인체에 적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둘 다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출원을 했고요.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 특허 출원했을 때요, 네. 성공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얼마나 걸렸죠? 이거 특허 출원하기까지? 이제 기본 특허는 네. 아주대학에서 가지고 있었고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좀 더 개량하고 실험실 자료를 더 보태고 이렇게 낸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원래 뱀독이라는 게 기존적으로, 어떻게 쓸지 잘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뱀독은 이미 나와 있는 물질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방향에 쓸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용도로 특정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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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 낸 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특허 등록까지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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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등록 딱 되고 나서 그때 소감이 어떠신지? 기분 좋죠. 네. 네. 이게, 아마 연구자들의 이제 최고 목표는, 자기 기술을 특허를 보호를 받으면서 제품을 상용해서 이제 사람한테 유익하게 만드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네. 네. 그 제품이 개발되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체뜨병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많은 병이 아니고 약간 희귀병에 속합니다. 네. 그래서 희귀병에 대한 그런 약제는요. 임상이나 이런 데 있어서 패스트 트랙이라고 조금 빠른 허가 진행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이런 적당한 치료대가 없어가지고 네.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계속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써야 되고 이러니까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테로이드는. 그래서 그런 부작용 같은 걸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저희들 제품이라고 아직 제품은 안 났습니다만은 네. 그러면 이게 네. 언제 정도 그러면 그 환자들한테 좀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뭘 보면 얘기해요. 치료제 얘기는 네. 벌써 사실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요. 어제 언론 보도 매체를 보고 네. 이 배체뜨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난치병이니까 자기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은 계속 계속 증상이 발현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신약 개발 과정이라는 게, 저희들이 아직 이제 전임상을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데, 동물 실험에서, 효과와 그 독성이 없어야 되고, 효과가 있고 독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NDA라고 우리가 이런 임상 시험을 하겠다 또 이런 걸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임상 1상, 2상, 3상, 그리고 이제 그 3상 후에는 안정성이 확보되고 효능이 있으면은 시판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시판 후 임상 4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또 부작용이 있으면 해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거의 한 6, 7년 이상을 잡아야 되고요. 아마 패스트 트랙을 타면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쉽지 않은 과정인데. 네, 그래서 네. 제대로 나오려 그러면은 네, 네. 지금 2021년이니까 2020년 후반때 나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고통받는 환자들한테 좋은 치료제가 되면 좋겠네요. 네, 좋게 그렇습니다. 나와서요. 저도 그렇게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연구 개발하고 있는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좀 비밀이긴 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폐렴 백신 연구가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저희들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틈새 시장, 그러니까 니체 마켓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를 우리는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데가 이제 기술 도입했던 게 바로 그 폐렴 백신이고요. 이게 이제 점막에 대한 면역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치료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막 질환 중에서 거의 뭐 난치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스마, 천식, 그다음에 알러지, 예, 그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비인후과적으로 저는 알러지 쪽 이렇게 또 환자들을 많이 접하니까 앞으로 알러지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적응적으로 넓혀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독립바이오제약하고 그다음에 한국화학연구원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정윤 교수님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3중 음성 유방암 치료제를 갖다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그 유방암 중에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게 이 호르몬 리셉터 3가지 다 없는 3중 음성 유방암인데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다른 지금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퍼스트 라인 말고 세컨드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다 내성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어떤 걸 쓸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이 되잖아요. 그때 저희들 약이 아마 앞으로 효과가 있는데 지금 합성을 했고 후보 물질을 거의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가지고 동물 실험 그다음에 이제 동물 실험 되면은 전임상 들어가고 또 그렇게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사님께서 2013년부터 네네. 그 전에는 이비인후과 진료 쪽으로 하신 거죠? 네네. 예. 대학에도 좀 있었고요. 아, 네. 네. 그렇게 하시다가 2013년에 이제 독립바이오제약 주식회사를 이렇게 네. 그 창립하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가장 크다란 성과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이제 독립바이오제약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가장 시골에서 태어났었습니다. 제가 6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갔는데, 우리 동네가 진주하고 마산에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물이 떨어지면은 진주 난강으로 빠져가고 반대쪽으로 떨어지면은 마산만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골이었는데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그때까지만 또 전기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만큼 그래도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게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 있을 때 우리 뭐 수위에는 포켓토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 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게 54살 때였는데 그럼 제일 뭘 할 수 있을까? 예? 그걸 생각을 했고 교육을 나누는 걸 하자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교육을 나누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구촌 교육 나눔을 만들어서 학교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프리카나 이런 쪽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우연하게 네팔에 연결이 돼가지고 네팔에 학교를 짓기 시작을 했고 현재까지 이제 10개 학교를 지었고 2개의 기숙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네팔 쪽에요? 예, 예. 네, 네팔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뭐 아시아에서 보면 3번처럼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제가 자랐을 1960년대보다도 더 못한 그런 곳들이 많고요. 학교를 짓다가 보니까 이 학교를 나중에 계속 유지를 하고 스포트를 계속 해줘야 될 뭔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거기다 남겨놓고 가면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다른 되게 이제 벤처기업들은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벤처기업을 하다 보면은 되게 힘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데스밸리라고. 그래서 그런 데스밸리를, 주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화장품 원료 이런 데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은 아예 의료인들을 모아서 약을 생산해서 그거를 갖다가 캐시카우로 삼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진짜 의료 독립에도 기여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을 모아서 주주로 영입을 했고요. 그 병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쓸 약들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다른 데하고는 달리 먼저 제약회사 이 약을 갖다가 생산하는 공장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장치 산업을 먼저 시작을 했죠. 사실 그게 좀 힘든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약 공장을 창원에다가 건립을 했고, 그 약이 생산이 한
2008년, 9년부터 시판이 됐고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죠. 네. 다른 데보다는. 지금 시판되고 있는 약은 어떤 건가요? 약은요, 몇 가지 그냥 뭐 대부분의 그 제네릭 약품들인데 아직은 네네. 저희들이 이제 이비인후과, 소아과 의료인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약들이 많습니다. 네. 뭐 저기 기침하는 그담제라든지 네, 그런 약들, 알러지 약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고요. 굉장히 선한 뜻으로 이렇게 창립이 시작됐네요. 그 네, 선한 어떤 에너지가 모아져서 창립된 그런 기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업의 미션 자체가 나누자, 네, 나눠가지고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자는 게 저희들 미션입니다. 네. 네. 그럼 하시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요. 그 창립 그 목적 자체만도 굉장히 보람이고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인데요. 네. 그래도 지금까지 오시면서 가장 뭐 어떤 보람 있었다 하는 일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애들을 극복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은 제일 기뻤던 거는요. 저희가 공약이 완성이 되고 네. 그다음에 첫 약이 우리 손에 들어왔을 때 저희 독립바이오제약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진 병에 담겨왔을 때 그때 그 기쁨이 제일 컸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우리 병원에서 제가 처방을 했는데요. 그때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병원은 어느 병원은 김해에 네네. 예, 서울 이비인후과라고 아, 예, 네. 후배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지금 계속해서 연구 개발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 개발을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그때 어떤 뭐 심정이라든지. 아직까지는요. 네. 아직까지는 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실패한 건 없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저희들이 도전했던 게 진단 쪽에도 도전을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와서 진단기업 쪽으로 진단사 부문을 접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럴 때가 이제 좀 가슴이 아프죠. 뭐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이 생로병사가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연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 접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가 좀 슬펐고 그랬습니다. 그 좀 어려운 점이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예, 있어서. 네. 예. 이 외에도 이제 기업 운영하시면서 진료만 하시다가 또 기업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뭐 항상 이제 저희들은 R&D 쪽에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비용들이.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항상 어렵고요. 그건 뭐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이라든지 뭐 다 그럴 거라 생각은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처음에 설립했을 때의 그 사업 환경하고 지금 사업 환경이 법적 제도적으로 많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은 제약을 생산해서 약을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이제 습관 문제라든지 계단식 차등 습관 또는 생동 시험을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또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가장 주력해서 연구 개발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이죠? 사실 이제 저런 분야는요, 저희들은 이런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서겠다는 게 저희들 가까운 목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의 난치성 질환들인 뭐 예를 들자면은 현재까지는 난치로 알려져 있죠. 이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지럼증 또 이제 코 쪽으로 보면은 알러지라든지 그다음에 이 구강 질환도 꽤 많습니다. 구강 건조증이라든지 이런 질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약들과 그런 걸 개발을 하고 싶어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제 어머님도 약간의 치매기가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 머리 쪽에서 오는 치매 같은 이런 분야에도 한번 뛰어들고 싶습니다. 네. 그
어쨌든 경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경영 철학, 남다른 경영 철학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경영 철학이라면은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시체 말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태어났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은 상태로 이렇게 가면은 곤란합니다. 뭐 기존에 있는 재벌 기업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거나 이럴 때는 또 우리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흔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을 좀 흔들고 그래야 우리한테는 틈도 오고 기회도 오고 그래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제 그런 자금이나 뭐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하고 저는 올인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까지는요. 예, 그래서 그런 행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들은 뭐 이런 생업 추구형 이런 생업형 이런 게 아니고 일종의 기회 추구형 창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한 미션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희들을 또 투자해 주시는 주주분들이나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는 같이 나누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뭐 기업에서 이익을 얻고 나누고 뭐 이런 이익을 얻어서 제 개인적인 욕심 이런 것보다는 기업을 빨리 성장시켜서 좀 더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올려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놓고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경영 일선에서 그 퇴진하시면 모든 주식을 지구촌 교육 나눔에 환원할 거라고 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 대표님에게 나눔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결국은 자기한테 주는 행복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네팔에 이렇게 가면은요, 그 주로 이제 초등학교 학교 근무를 짓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면할 기회가 있는데 이 초롱초롱한 눈빛 속에서 사실은 이 지구의 미래와 그런 희망을 보고 돌아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1년 동안 한번 본 그 초롱한 눈빛 속에서 제가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얻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제가 더 많은 걸 얻는 것 같아요. 나눈다기보다는. 그게 또 이게 그 어떤 이 사회에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대동사회를 여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네. 네.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에너지 이런 게 전파된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들을 때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사업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또 어떤 나눔의 의미에서 생각하고 계신 어떤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2018년 무렵에 이제 5개년 계획을 짰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5개년 동안에 백년 기업으로 만들어 놓고 가자. 우리 손정희 씨는 300년 기업을 해놓고 가겠다고 자기가 목표를 정했잖아요. 저는 늦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일단 100년 가는 기업만 해도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오래 가는 기업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 성장에 필요한 뭔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서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하는 게 R&D하고 그다음에 M&A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우리하고 시너지가 있고 우리의 서로 이렇게 디딤돌이 서로 될 수 있는 회사라면은 같이 M&A해서 키워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이 어떤 선한 그 뜻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립바이오 제약의 미션은 기업의 이익을 나누어 이 세상을 더 건강하게, 더 조화롭게, 더 아름답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업에서 개발 중인 신약은 이 미션을 받들어 인류의 건강을 지킨다는 이념으로 난치병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의지가 선한 기업을 만들고 선한 기업의 움직임이 지구를 아름답게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선한 한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